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 4회차 10번부터 풀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서 사용되는 사이렌과 방출 표시 등의 설치 위치와 설치 목적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편이죠. 그래가지고 가끔 나오는데, 자, 이게 가스계 수화 설비의 개통도입니다. 개통도. 여기서 보면 일단 이게 방호구역은 두 개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1구역, 2구역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 B실, A실이네요. B실에서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B실에서 났으면 일단 화재가 나서 감지기 A, B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작동을 하겠죠. A가 작동을 했다. 그럼 선로를 타고 쭉 가가지고 제어반에 화재 표시 등에 불 들어오고, 그리고 지구 표시 등에 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바로 신호를 다시 출력을 내보냅니다. 출력을 내보내가지고 뭘 동작시켜요? 사이렌을 바로 동작을 시킵니다. 웽하고 사이렌을 실내에다가 막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대피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사이렌의 목적은 뭐예요? 실내에 있는 사람의 신속한 대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 감지기도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딱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제어반에 가가지고 지연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작동해서 쭉 지나갔죠. 30, 29, 28에서 쭉 지났어요. 5, 4, 3, 2, 1, 빵 하고 출력을 내보냅니다. 어디로? 자, 여기에 있는 기동용기의 솔레노이드 A실 거니까 A실 거 맞춰가지고 신호를 내보내겠죠. 이게 안 맞으면 엉뚱원집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거 솔레노이드가 빵 가면 기동용기가 빵 터져요. 그럼 이제 기동가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선택 밸브를 열어줍니다. 일단 열어요. 선택 밸브를 연 다음에 여기서 기동가스가, 이걸 기동가스라고 치면 이렇게 가서 선택 밸브 열고 다시 이렇게 가죠. 쭉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저장 용기를 빵 터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저장 용기를 빵 터치고, 여기 이제 체크 밸브가 있었으니까 이건 2병짜리네요. 2병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용 이제 소화가스가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집합관을 쭉 거쳐가지고 가스가, 여기 아까 선택 밸브 열어놨어요. 그 열린 쪽, 이쪽은 안 열려 있으니까 못 가고 열린 쪽으로 쭉 가가지고 가면서 배관 안에 있는 압력 스위치가 있어요. 자, 일단 얘를 동작시키면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 방호구역에 소화가스가 나와가지고 소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소화를 하는 도중에 이 압력 스위치가, 이 가스압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가 붙어요.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제어반으로 가서 또 다시 쭉 보내죠. 보내가지고 여기에 있는 방출 표시 등을 불을 들어오게 해줍니다. 이 방출 표시 등은 어디에 달렸냐면 여기가 출입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출입문 바깥쪽 천장, 상부, 천장이 아니라 출입문 상부, 출입문 상부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소화약제 방출 중 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 가스가 들어갔구나.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방출 표시 등의 역할은 실내로의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둬야 돼요. 사이렌은 처음에 일찍 터져가지고 바로 피난을, 실내에 있는 사람을 피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내에 설치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출 표시 등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가스가 터지고 있다,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실외에 설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암기해 주시고요. 지금 다 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11번. 다음은 두 입력 상태가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발생하고 입력 상태가 서로 같을 때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베타적 논료회로이다. 이 논료회로를 보고 각각 물음에 답하시겠습니다. 베타적 논료회로 익스크루시브 오화회로죠. 예,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 이러한 진리표가 되겠죠. 여기 자, 입력이 A, B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 X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X인가요? X 맞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네요. 0, 0, 0, 1, 1, 0, 1, 1일 때 어떤 때만 동작을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입력이 서로 다를 때 A는 0, B는 1 또는 B는 0, A는 1 이럴 때 서로 다를 때 베타적일 때만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우어가 하필 이거나 이거 또는 이거일 때 나온다 해서 베타적 오어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같을 때 00으로 갔든지 11으로 갔다 이런 때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표입니다. 그래서 익스크루시브 오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용어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주어지면 편한데 안 주어질 경우에는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 진리표를 딱 그릴 수가 있어야죠.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고 논리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간단히 이걸 갖고 만들어 보면 여기 A 얘하고 나오는 거니까 얘의 때는 A가 0일 때 A 바죠. 그리고 또 얘는 B가 1, 이게 바가 없죠. 여기는 그거하고 얘를 보면 얘는 이거고 얘가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0, B 바 두 개. 이럴 때 얘하고 얘에서 출력이 나온다 라는 얘기죠. 자, 이게 논리식입니다. 자, 이걸 갖고 논리식을 갖고 무접점 회로를 그리면 이걸 그릴 수가 있겠죠. 충분히. 자, 얘 A 바하고 B A 바 여기서 이게 A 바네요. 이렇게 왔으니까 A 바하고 B 이게 A 바 도트 B 이렇게 되죠. 엔드 게이트니까. 그리고 이쪽은 A 도트 B 바 A 도트 B 바 이렇게 되죠. A가 이렇게 돌았고 B는 이 인버터를 거쳐서 돌았으니까 B 바죠. 그 두 개가 합쳐졌다. 여기 두 개가 나와가지고 OR 게이트 이렇게 합쳐졌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반대로 이 그림을 보고 논리식 쓸 수 있죠. 당연히. 자, 지금 쓰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면 A가 들어왔고요. A고 그리고 B 인버터 바가 들어왔어요. B 바가 엔드 게이트니까 이렇게 B 바죠. 그리고 여기는 B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는 A 바가 들어왔어요. B가 들어왔고 A 바가 들어왔어. 그것이 엔드 게이트니까 이렇게. 자, 순서를 A 바 B로 이렇게 바꿔 쓰고요. 그 두 개가 합쳐졌다. OR 게이트니까 합쳐졌다. 이렇게 해서 논리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논리식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유접점 릴레이 회로를 그리시어야 했습니다. 유접점 회로 이거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여기에 먼저 A 바가 B 접점이죠. A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도트니까 직렬로 B가 있어요. B가 있고 그리고 얘 A가 있어요. A에 A 접점 그리고 B에 B 접점이죠. 이건 B 두 개가 합쳐졌다. 그것이 X다. 이렇게 그려주면 쉽겠죠. 그리고 3번 베타적 논리 회로에 대한 다음의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고 있습니다. 타임 차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출력이 언제 나온다고? 서로 다를 때, 입력이 다를 때.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 시점을 보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네요. 입력이 서로 다르죠. 1, 0이니까 나와. 그리고 얘는 1, 1이네요. 나오지 마. 안 나와. 그리고 여긴 0, 1 서로 다르네요. 나와. 이만큼. 그 0, 0 서로 같으니까 안 나와. 그리고 여기는 1, 0 서로 다르죠. 나르면 나와야지. 그 여긴 1, 1 안 나오죠. 그 다시 여기는 0, 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왜 키가 컸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익스클루시브 5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는 것이. 자, 타임 차트 했고 이제 12번 다음 도면은 Y델타 기동 회로의 미완성 도면이다. 도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주회로 부분의 미완성된 Y델타 회로를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Y델타 회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여기서 자, Y델타를 그려라 라고 하면 여기 이게 M3가 뭐고 M2가 뭔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흐름도를 한번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 A 접점이니까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까지, 여기 A 접점이니까 여기까지네요. 못 가네. 그리고 이쪽은 쭉 와서 다 가겠죠. 여기까지 쭉 와서 스탠바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는 건 PB1, 손으로 사람이 누를 수 있는 거 PB1을 누릅니다. 누르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전류 흘러갑니다. 얘 B접점이니까 흘러가죠. M1 여자 됩니다. M1 여자 되면서 여기에 있는 M1 자기유지 접점 붙겠죠. 그리고 손을 떼도 M1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주접점 M1 들어갑니다. M1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직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전동기에 전원이 일단 투입됐죠. 투입됐지만 이 뒤편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는 건 없어요. 일단 전원만 투입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 접점 이쪽에 얘가 M만 붙었으니까 M만 A 접점 붙겠죠. 넘어갑니다. 전원이 투입돼 가지고 여기 B 접점이니까 들어가죠. 여기 A 접점 못 가죠. 여기 A 접점 못 가죠. 여기 B 접점 들어가서 여기까지 A 접점이니까 못 가죠.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RL 들어갑니다. RL. 그리고 여기 A 접점 못 가요. 그럼 즉 M1이 PB1을 누르면 M1이 여자되고 M1이 여자되면 전동기에 전원 투입되면서 RL 램프 들어와요. 그럼 RL 램프는 뭐 하는 거예요? RL 램프는 전원 투입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원만 투입됐다는 거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지금 현재 전원이 투입되고부터 꺼져요? 안 꺼져. 나중에 Y가 돌든 델타가 돌든 계속 들어와 있어요. 운전하는 동안 운전 내내 들어가 있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운전 표시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RL이 들어와 있고 전원은 투입됐어요. 이 상태에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불만 들어왔어.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PB2를 눌러봅니다. PB2를 누르면 여기까지 가 있던 거 얘는 떨어지죠. 이건 떨어져. 그 얘가 붙죠. 얘가 딱 붙어.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M2가 여자됩니다. M2가 여자되면서 M2에서 자기유지 되죠. 자기유지 돼서 이렇게 흘러오죠. 그러면서 얘 손을 떼도 저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서 M2가 붙겠죠. M2 먼저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M2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GL 램프 들어오죠. 자, M2가 붙으면 GL 램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죠. GL 램프가 들어왔다. 그럼 M2가 돌았다. 우리 이게 무슨 에러라고? Y 델타 기동 에러라고 했죠. Y 델타. 그럼 얘는 무슨 마그네트예요? Y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Y로 기동이 됐어. 윙 해서 기동돼서 뭐 한 5초 10초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건 풀 수동 스위치. 수동이에요. 수동. 타이머가 없죠. 수동으로 느낌상 이제 됐어. 이제 델타로 돌려. 그래서 얘 PB3를 딱 눌러요. 딱 누르면 여기에서 얘는 누르면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얘가 붙는 거예요. 그래 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얘는 붙죠. 붙어. 그럼 얘는 아까 눌렀다 뗐으니까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서 M3가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M3가 여기서 됩니다. M3가 여기서 되면서 얘 자기유지 되고요. 손을 떼더라도 여기가 떨어지더라도 자기유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M3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M3 들어가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델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 M3에 이렇게 동작하면서 쭉 들어가서 YL이 여자됩니다. YL 여자되면서 자 인터럭 있죠 여기? 자 M3가 들어가니까 여기 M3의 B접점 얘를 끊어줍니다. 당연히 끊어져요. 물론 여기서도 끊어지지만 그러면서 자 원래 들어와 있던 얘 거는 떨어져 가지고 GL은 소동되고 YL이 들어오는 거죠. YL이 들어온다. 그러면 야 YL은 델타 것이 될 거고 M2에는 Y 것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GL 램프는 Y 기동용, 델타는 이 YL은 델타 운전용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연결될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Y고 얘가 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델타부터 한번 연결을 해보면 델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1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연결한다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얘는 어떤 식으로든 묶이면 돼. 이렇게 세 개를 그냥 묶으면 돼요. 순서 상관없죠. 그래 여기 이렇게 갖다가 묶고 이렇게 갖다 묶고 이렇게 갖다 묶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교재처럼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따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Y 델타만 정확히 순서는 맞춰줘야죠. 순서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거 RL은 계속 들어와있죠. 지금 꺼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끌려면 어떻게 거예요? PB4를 누르면 자 이게 2A 2B 써가지고 얘 누르면서 얘도 같이 눌러지는 그런 스위치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거기다가 선을 갖다 붙인 거 이렇게 붙인 거죠. 굳이 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누르면 M만이 소자되면서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싹 떨어져요. 근데 여기다 PB4를 하나 더 만들었네요.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끄기 전까지 RL은 계속 들어와 있다
하는 거죠. 처음에 전원 투입되면 들어와 가지고 Y 기동하거나 델타 운전하거나 계속 들어와 있는 게 RL램프다. 그래서 전원 투입용 또는 운전 표시 등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YL은 이거 먼저죠. 자, GL이 Y 기동용이고요. 그 다음에 YL이 델타 운전용. 여러분들이 이 흐름도를 시퀀스의 흐름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면 뭐 그냥 통으로 답을 내오면 되겠죠. 머리가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안 좋으시면 이해를 해야지 뭐. 이해하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3번. 축전지 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고자 한다. 사용 부하의 방전전류 시간 특성 곡선과 용량 환산 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조건을 잠재하여 물으면 답하시오 했습니다. 조건은 축전지는 알카리 축전지 사용하고 사용 개수는 83개이다. 그리고요. 최저 허용 전압, 방전 정지 전압은 1.06V래요. 그리고 보수율은 0.8을 적용한다. 보수율은 뭐 0.8 적용한다고 안 주더라도 0.8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거의 규칙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용량 환산 시간 이렇게 주어졌죠. 자, 금방 아까 허용 최저 전압은 1.06이고 알카리형. 자, 이렇게 줄 것 같으면 뭐 셀수나 뭐는 뭐로 줬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거 사용 개수 이런 건 뭐 줄 필요도 없는데 줬네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특성 곡선, 전류 특성 곡선이 부하 특성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하 특성 곡선이 하나, 또 하나, 이 부분 이렇게 딱딱 잘라졌네요. 잘라졌을 때는 자, 이렇게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면적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잘라 있어도 얘를 한번 시간을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시간을 더해봐. 더해보니까 41분. 41분이 여기 봐요. 없죠. 41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하는 이 방식, 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원래는 자, 이거 하나 구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래 원칙인데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지금 이렇게 구하면 41분인데 41분 거 용량 환산 시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각 시간대별로 잘라서 구한다. 잘라서 구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C는 L분의 1 K1 I1 그게 여기 거죠. 이거 거. 그 다음에 K2 I2 이게 이거 거고 그 다음에 K3 I3 그게 이거 거다. 이렇게 세 개를 구해주면 된다. 플러스 K2 I2 플러스 K3 I3. 자, 먼저 보수율은 0.8이었고요. K1 30분이니까 K1을 찾으면 30분 여기 있죠. 0.85네요. 0.85 곱하기 전류. 자,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20A 플러스 K2. K2는 10분입니다. 10분 거 찾으니까 0.53이네요. 0.53 곱하기 전류는 45A죠. 45 플러스 K3. K3는 여기 1분이죠. 1분 거 0.33이네요. 0.33 곱하기 전류가 90A 해가지고 계산기를 쳐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훨씬 쉬운 거예요. 자, 가로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자, 기본은 원래 가로로 구하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은 가로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상 없기 때문에 세로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니까 88.19가 나온답니다. 88.19 계산기 쳐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축전지 전해액이 변색되고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도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는 원인. 자, 이게 축전지의 고장 현상과 원인 표입니다. 표. 여기에서 보면 전해액의 변색, 다량의 가스 발생은 불순물의 혼입이 있을 때 그럴 때 저런 상태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번 부동충전 방식의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단 정류기, 축전지, 부하를 포함하여 표현할 것. 맨날 그렇게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죠. 간단히 그릴 때 이 정류기 부분, 정류기라고도 하고 충전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정류기라고 했으니까 꼭 정류기로 표현해 주는 것이 낫겠죠. 자, 이 부분이 우리 브릿지 다이오드 그리는 그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직류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 공급이 된다. 그래서 자, 평상시 전지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여기서 충전기가 평상시 전지의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은 누가 부담해? 충전기가 부담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대전류 여기서 큰 부하가 걸렸을 때는 이걸로 다 공급해주면 얘가 타기 때문에 축전지가 부담하는 방식, 그거를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한다. 용어의 정의하고 그림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14번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배선회로에서 감지기 선로의 배선 저항이 15옴, 종단 저항은 10kV, 릴레이 저항은 950, 감시 전류는 2.4, 수신기 단자 전압과 감지기 동작 시 동작 전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이 문제 조금씩 구하는 게 어떤 것이냐, 동작 전류냐, 감시 전류냐, 또는 R1 값이냐, 또는 수신기 전압 값이냐, 이것만 변하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매회 한 번, 매회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그림을 이해해야죠. 그림 그리는 거 꼭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평상시죠. 평상시 수신기가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지금 먼저 안 준 게 뭐예요? 수신기 전압을 안 줬죠. V는 IR 또는 I는 R분의 V, 아무거나 써서 구하면 되겠죠. 자, V는 IR로 바로 갈까요? 여기는 R이 많으니까 합성저항 R0가 되겠죠. V는 I가 지금 감시 전류가 이렇게 돌 때죠. 이렇게 돌면 거기에 있는 저항은 이거 세 개를 다 거쳐서 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감시 전류는 이거니까, 이게 동작하지 않았을 때가 감시 전류니까. 그래서 전류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암페어 미리암페어니까, 거기다가 R은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10 플러스 얘가 10kg니까 10 하나 둘 셋 플러스 950 해가지고 계산기를 치면 전압을 먼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전압을 구하면 전압이 26.3V 26.3V가 수신기의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동작 전류를 구해라. 자, 동작 전류는 감지기가 붙었다, 동작했다. 감지가 붙었으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아까 감시 전류는 이렇게 흘렀지만 동작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동작 전류 I는 R0분의 V, R0는 합성 저항. 여기서 저 회로에서는 10하고 950이네요. 10 플러스 950분의 수신기 전압은 여기서 구한 26.3V가 된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7.4mA가 나온답니다. 0.02739A가 나오죠. 그 mA를 환산하면 27.4mA가 나왔습니다. 15번 다음은 배선의 공사 중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하나 알맞은 내용을 써 넣으시고 있습니다. 내화 배선 금리가 합쳐서 25개. 자, 금속관 2종 금속재 가유전선관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에 25mm죠. 지금 뭐예요? 금 2종 금속재 가유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에 25mm 깊이로 매설해야 된다. 그리고 배선을 무엇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샤프트 덕트. 자, 배선을 내화 성능이죠. 내화 성능에 된 그런 덕트나 시프트 속에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다른 설비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1호부터 자, 저런 시프트 덕트에 설치하는데 그 안에 소방권만 있으면 좋은데 소방하고 자, 이건 소방인데 소방하고 일반 배선이 같이 있다. 그럼 얼마 떼라? 15cm 이상 떼어라. 그런데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라? 불연성 격벽을 이렇게 세워라. 불연성 격벽을 세우는데 둘 중에 큰 놈의 지름의 1.5배
그래서 배선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름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해라 라는 게 이거 상당히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6번 삼선식 배선에 의하서 상시 충전되는 유도 등의 전기회로에 전면기를 설치한 경우 어느 때 점등되도록 해야 되는지 5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간발, 비단, 자수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발 이걸 하나로 보고 비, 단, 자, 수, 자동, 수동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이때가 어느 때냐, 삼선식은 평상시에 꺼져 있다고 그랬죠. 자, 평상시 소등되어 있습니다. 삼선식. 이선식은 평상시에 점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재시도 당연히 점등돼야 되는 거고, 얘는 평상시 소등되어 있다, 화재시에 점등이 되는 게 기본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백색은 공통이고요. 유도등에서 유도등을 사오면 선이 3가닥이 있어요. 백색은 공통, 흑색은 충전선, 적색은 점등선이다. 그래서 충전선과 점등선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공통선을 이렇게 하면 언제나 충전이 되면서 점등도 되어 있다. 그런데 삼선식 같은 경우에는 공통선은 그냥 백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불은 안 들어오지만 충전이 되어 있어요. 되고 있어요. 계속 배터리에 충전은 돼야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때 이 A 접점이 딱 붙어가지고 점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때라는 얘기야. 감, 발. 자동화의 탐지 설비에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얘를 딱 붙여준다는 얘기죠. 또는 비상경보 설비에 발신기가 작동한 경우 이때도 신호를 받아서 이걸 딱 붙여줘. 간발, 비단, 단선은 빼고 정전 조금 이따 하고요. 간발, 비단,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할 때, 자동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든 뭐 그런 것이 작동하면 압력 스위치 신호를 받죠. 받아가지고 그 압력 스위치에 가지고 밸브 개방 표시 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거와 동시에 그 신호로 얘를 붙여주는 거죠. 그 화재가 났다라고 유도등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선이나 정전이 되면 자, 이것들 다 필요 없는 거잖아. 이거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꺼져 있는데, 평상시에 꺼져 있는데 이 안에서 자동으로 넘어가서 이 안에 있는 배터리로 불 들어오게 됩니다. 단선이나 정전 이때는. 그리고 수동으로 방제실 등에서 수동으로 점등시켰을 때, 그런 때는 여기에 수동 스위치를 하나 따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가가지고 방제실에 가서 얘를 딱, 또는 여기에 있는 24V를 강제로 넣는 그런 스위치를 하나 해도 되고, 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면 바로 점등으로 불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17번 다음의 도면은 자동화의 탐지 설비의 평면도이다. 도면과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천장은 이중 천장이 없는 구조고, 천장은 후광전 선관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매입한다. 자, 반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중 천장이 없는 건. 도면에 시공할 부싱과 로크너트의 수량을 구하시오. 자, 부싱은 수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관 곱하기 2. 로크너트는 부싱 곱하기 2. 이렇죠? 그렇다고 그랬어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부싱 끼고 여기에 부싱 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박스를 연결하려면 로크너트가 2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 하나당 부싱 둘, 부싱 하나당 로크너트 둘 이렇게 된다. 그걸 알고서 이제 이런 도면이 주어졌다. 그럼 뭘부터 해야 돼요? 배관수를 세는 거죠. 배관수를 세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나요? 11개 11개 곱하기 2 하면 부싱은 22개. 부싱은 22개니까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로크너트는 44개가 된다.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각 감지기와 감지기 간 전선 가닥수를 산출하여 도면에 표기하시오 했습니다. 전선 가닥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루프 어떻게 루프해요? 자, 이렇게 루프죠. 이렇게 루프죠. 그럼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그리고 그 밖에 거 네 가닥. 맞나 안 맞나 볼까요? 다시 한번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봅니다. 실제로 그려보는 거죠. 회로하고 공통이 두 가닥이 나가서 한번 돌아볼게요. 회로 공통 나가서 자 여기서 감지기 결선하고요. 다 200원 타죠. 그 감지기 결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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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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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갔다 그 100원 타고 와서 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종단저항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네 가닥이죠. 지금 두 가닥으로 표현됐지만 이게 네 가닥이에요. 맞고 맞고 여기 루프된 곳 여긴 배관이 두 개니까 각 배관 두 개 두 개 이렇게 루프예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도 루프. 자 이거 루프되지 않은 이 부분 그 밖에 것 네 가닥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이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에 표기된 1, 2, 3의 명칭. 자 1번은 뭐예요? 1번 이거네요. 뭐야?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번은 정운식 스포트형 감지기. 3번은 연기 감지기. 이건 뭐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 18번으로 갑니다. 다음 도면은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다이오드를 그려 넣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이게 여기 경종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죠? 쭉 마이너스가 돌아서 여기 쭉 와 있어요. 이게 코일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왔고 이쪽에 플러스가 들어오면 경종은 울린다. 라는 얘기예요. 화재가 났어. 몇 층에서? 5층에서 화재가 났어. 그럼 5층에서 수신기에서 5층에서 플러스 신호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니까 이 플러스 신호가 이렇게 흘러와서 이 경종을 동작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층에서 화재가 나면 5층에만 신호를 주겠죠. 그 5층이 울리겠죠. 그러면 4층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4층에서 화재가 나면 4층에 플러스 신호를 줄 거예요. 그럼 그 신호를 다이오드를 타고 흘러가서 이 4층 거 들어오죠. 경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선경보 방식은 발화층, 직상층이죠. 그럼 직상층도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이오드를 하나 이렇게 더 그려가지고 직상층도 이렇게 보내준다. 마찬가지로 3층도 쭉 가가지고 3층 경보하고 여기서 직상층도 이렇게 보내준다. 2층도 직상층을 하나 이렇게 보내준다. 이렇죠. 1층은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까지 다 올려야 돼. 그럼 발화층 그냥 가고요. 그럼 직상층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직상층 갑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다기 때문에 그냥 일단 쇼트를 시켜봐. 그냥 이쪽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와서 이렇게 해서 얘 울리고 다 가가지고 다 플러스 신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다 울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하 1층 가보면 지하 1층 발화층 신호 줍니다. 플러스 쯤은 여기 와가지고 플러스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위에 직상층, 지하층 다 울리죠. 이거 되죠.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얘 돼 그냥. 그리고 지하 2층 봅니다. 여기서 신호가 플러스가 들어오면 가서 자, 발화층 그 다음에 직상층 여기까지 가고 여기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가. 그리고 지하층 얘는 당연히 가야 되고 이 부분이 문제죠.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하나를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심어가지고 위쪽에서는 내려갈 수 있고 밑에 쪽에서는 위로 못 가게 플러스 신호가 못 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더 발생을 해.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 발화층 쭉 가서 동작을 해요. 직상층 안 가잖아. 직상층 여기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고요. 지하층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 플러스 신호 들어오면 얘 가서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다 들어오죠. 여기 다시 한번 여기도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자 이렇게 다이오드로 우선경고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나온 거는 맞추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나온 거는 계속 반복해서 꼭 맞출 수 있게. 어차피 출제되는 것들 새로 출제되는 것들은 한 10% 내외
10% 내외예요. 10% 20% 된다고 해도 그 안에 부분 점수 같은 걸 따지고 그러면 생추리 나올 확률은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한 10년만 계속 반복을 해도 60점 이상, 60에서 70점 가까이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 거까지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언제 그것까지 다 해. 10년 거를 이해하면서 약간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해설 부분을 꼼꼼히 읽으면 충분히 70점 이상 학과 건데 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